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이면서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의 대중적 가치를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 문화축제이자 체류형 관광상품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학일운동의 상징 진권사 태극기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최초로 알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이 올해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고 김순덕 할머니가 인공지능 AR 기술로 복원돼 관람객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소원을 전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배경으로 가족들과 캠핑을 하고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이며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BBS 부산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람회장 특설 무대에서 스님과 관객들이 108배를 올립니다. 하나의 이벤트지만 경건함이 느껴지고 신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원래 불교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막상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108배 하려고 따로 절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이거 온 김에 한번 체험 삼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영상에서 막 절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거를 이제 위에서 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왔었는데 되게 제가 다 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조금 자기 반성처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멀리서 바라만 봤던 스님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십니다. 불교 박람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열린 올해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사전 등록 관객이 3만 명을 넘었고 주말에는 인파가 몰리면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8월 제일 더운 날씨지만은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제 직접 문의도 있고 감상도 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느낌, 새로운 어떤 흐름을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의 개념을 넘어 불교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의 대중적 가치를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 문화축제이자 체류형 관광상품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의 성과와 과제를 박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젊은 불교, 핫한 불교는 현장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리스 마이스 상품으로 사찰과 해양 휴양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간다는 목표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해서 이 박람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만에 특히 역시 부산의 그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2배 커진 전시장 규모와 참여 업체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함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찰 음식존을 크게 늘리면서 맛있는 불교로의 이미지도 계속해서 강조하며 종교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선명상 체험 공간을 찾는 발걸음도 많았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확인한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앞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한여름 축제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박람회가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토대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저희가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은 체류형 박람회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타지에 계신 분들도 요걸 계기로 이 근처에 오셔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체류하시면서 불교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속 기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람회 열기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대구까지 이어집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11일에서 14일까지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이 9일 백중기도 3제를 맞아 BBS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대종사를 모시고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수불스님은 종교는 이치에 맞는 경전과 증명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며 불교야말로 과학이 뒷받침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불스님은 또 종교는 기복에서 벗어나 바르게 눈뜨도록 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바른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항일운동의 상징인 진권사 태극기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 앞에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노들섬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행사를 열고 백초월 스님의 애국정신이 담긴 진권사 태극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한강을 대표하는 노을의 명소 노들섬. 환한 불빛이 짙게 깔린 저녁 어스름을 가릅니다. 공연장 건물을 도화지 삼아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진관산의 작은 전각, 칠성각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민족의 역사이자 불교계 항일 독립유산. 일장기 위에 태극 무늬가 선명하게 덧칠된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진관사에서 봉하던 태극기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남다르고 뭐랄까 새삼스럽게 광복의 중요성을 새기는 그런 80주년. 건물 외벽에 비춰진 영상에서도 감춰지지 않는 불의 탄 자국과 빛바랜 흔적들은 온갖 고초와 탄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조들의 굳은 독립의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울시가 도시 중심부에서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광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습니다. 팔순잔치, 여기 들어보셨죠? 아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광복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자유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기까지 독립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역사적 반목 없이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잘 가꿔나가야겠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데이트도 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고 있고, 뭔가 국가 정립이 다시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나라가 역사적 문제로 혼동스러운데 정말 뭔가 좀 정립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덜 알려지거나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깃든 광복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도 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군 지원에 자금을 대고 전국 사찰을 돌며 항일운동 의지를 북돋았던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가 전시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고종의 외교 고문 대니가 소장했던 태극기와 광복군의 서명이 빼곡히 들어찬 태극기 등이 선보였고,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 80인의 초상화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 쭉 이어가는 우리 태극기에 큰 뜻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를 광복주간으로 선포하고 전시와 토크 콘서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들을 이어갑니다.
한 세기 전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진관사 태극기는 이제 불교계 항일운동 역사를 넘어 우리가 매년 꺼내보는 민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노들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배경으로 가족들과 캠핑을 하고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는 그제와 어제 연꽃 축제가 한창인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조계사 연꽃 캠핑 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사 연꽃 캠핑 스테이는 캠핑 문화와 불교 전통 수행 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템플 스테이로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들은 호텔 셰프 출신 사찰 음식 전문가 우일 스님의 지도로 사찰 음식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 김치전과 영양밥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108배와 싱잉볼 명상, 야경 감상, 동진보살 캐릭터 인형을 활용한 동진보살 발언문 쓰기 등을 함께했습니다. 34년 전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이 세상에 최초로 알려진 날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이 올해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고 김순덕 할머니가 인공지능 AR 기술로 복원돼 관람객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소원을 전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순덕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대형 화면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할머니가 등장하고 어릴 적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학교에 가서 글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어. 자식을 향한 그리움을 털어놓고 내 자식들이 제일 보고 싶구만. 마지막 남은 간절한 꿈도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 생전 할머니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마음 한편이 더 아려옵니다. 34년 전 8월 14일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 세상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AI로 되살아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새로 조성된 고 바곡선,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에는 노란 꽃이 한아름 놓입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필리핀 등 7개국 13개 도시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에도 일제히 꽃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억의 꽃 배달 프로젝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기억과 연대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많은 피해자분들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열려 피해자들의 삶과 기억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일제 아픔을 간직한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바로 시대 변화를 바로 읽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대한민국의 길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단 6명. 하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 집에 모인 후학들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포항 원법사가 후원한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생 40여 명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일 원법사를 찾았습니다. 원법사는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에 수차례 참여하는 등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원법사를 찾은 청년불자들을 위해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내 마음을 통찰하는 시간, 또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스피레이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박 2일 프로그램 중 포항 지역 역사 탐방과 스페이스워크, 영일만 등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됐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원법사에 전한 부처님의 진신서리를 친견하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은 불교방송의 발전과 미디어 포교에 힘을 보탠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노동자 등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을 위한 현장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는 8일 일본 야마구치현 도코나미 해변의 해저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잠수부를 통해 해저갱도 주변을 조사했지만 유골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조사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스님과 종무원들도 함께했고 관음종 총무부장 홍경 스님은 유해 발굴과 수습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모은 후원금 235만 원을 새기는 회 이노우에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지난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실상이 보도된 이후 국내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저연합회가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호 스님을 초청해 8월 정기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지난 5일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법회에서 명호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불교복지에 관한 이야기, 암투병을 겪은 일화 등을 소개하며 공무원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국민이 질병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적인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명호 스님은 지난 1993년 직지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대학원 박사와 호주 시드니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와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주금융사가 대웅전 중창 50주년을 맞아 경북 윈드 앙상블 초청 공연을 펼쳐 관악의 향연이 한여름밤을 수놓았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참가를 위해 제주금융사를 찾은 경북 윈드 앙상블은 조용필의 노래 모음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로 구성된 풍경소리 합창단과 오등설원 해조음 합창단이 경북 윈드 앙상블과 협연으로 바닷가의 추억과 제주도의 푸른밤 등을 선사했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 제49기 졸업식이 9일 태고종 제주종무원 3층 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졸업식에서는 25명이 졸업장을 받은 가운데 종무원장 겸 학장인 휴한 스님을 비롯해 부학장 세진 스님, 김영식 태고종 제주종무원 신도회장, 박두화 원화자 도의원,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태고종 신도서 불교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배는 본인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대학 명성에도 우리 불교대학도 그만큼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은 몇 해 동안 중단됐던 대학원을 다시 운영해 태고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등을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7격구 수덕사 말사인 태안 태국사가 해난사고 희생연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안전조업과 무사항해를 발언하는 제5회 수륙연가 천도 방생대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법회는 안흥항 신진대교 공영주차장에서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고 수륙연가 천도제와 법요식, 축하 국악공연, 물고기 방생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회에 앞서 지역 근흥풍물단이 안흥항 일대를 돌며 풍어를 염원하고 어민들의 안전과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준동함령 등피한 오늘의 이 법회는 이 원력을 실천하는 법회입니다.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대자대비 사랑을 실천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